자, 오늘 이거를 나갈게요. 찾았어? 또 오잖아. 네? 목이 조금 나아졌다가 또 잠기고 말을 이제 계속 하니까 며칠 안 돼. 그래서 죽겠네. 차차차. 일단 이거를 해볼게. 여러분 진짜 동우는요 시험 범위가 이번에 역대급으로 적어요. 교과서 꼴랑 2개에다가 프린트 단어 프린트에다가 이 본문 앞뒤에 있는 소지문 한 3개씩 6개 되려나? 진짜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 진짜 내가 영어 못해도 진짜 부지런하고요 약간의 암기력만 있으면 진짜 점수 잘 나올 수 있거든. 3등급 나올 수 있어. 1, 2등급 친구들은 원래 맞으시고 이제 원래 목표가 3등급만 돼도 행복한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된다 진짜.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아직 봐요. 이제 3월 30일에 아직 4자도 안 왔어. 그러면 학교 취업부에 엄청 많아. 그렇지? 1주, 2주, 3주 밖에 안 되네. 그 얼마 안 돼. 우리 시험쌤이 시작한 지 벌써 2주 지난 거 알아? 근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 있나 한번 생각해봐. 그냥 짜증나는 숙제, 비어있는 페이지들. 이 숙제라고 하는 게 게다가 이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다 이제 과제 해온 거 표시하잖아. 그리고 동그라미 된 게, 동그라미가 된 건 최소한의 약속의 실현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과제를 해오라고 했지. 그럼 이제 펴 있어. 그러면 했잖아. 그럼 네 잘했다고 칭찬을 지금 도장을 찍어. 근데 칭찬이 도장의 가치가 있는 점인지 여러분들이 알죠. 내가 거기 도장을 받기 위해 그 각각의 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럼 내가 채웠던 그것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내 점수를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채워진 건지 아니면 당장 이 순간을 위해서 그냥 머리에는 없고 종이에만 채워진 건지. 종이에만 채워졌다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를 속이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건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내 내신 막 과제 다 해왔어. 엄청 보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근데 시험 봤더니 점수가 54점이래. 야, 너 어떻게 한 거야? 쌤 죄송해요. 그때 그냥 급해서 다 뺏겼어. 뭐 이런 말 이제 하면서 슬픈 거예요. 근데 뺏긴 것도 사실은 야, 뺏긴 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안 해오는 친구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근데 그러면 안 해온 친구랑 똑같다. 안 해온 친구는 안 해오고 놀고 그 점수인데 나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그 점수야. 그럼 나는 어쨌든 결국에는 공부한 건데 점수가 똑같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포장만 해서 하는 거는 거의 안 한 친구랑 비슷해서 그렇게 이제 학원 다니면 어느 순간 그런다. 뭐야 학원 다니나 마나 안 다니는 게 낫겠네. 돈만 아까워. 이제 그러면 학원 안 다니면 점수는 영영 수용 속으로 빠지는 거거든. 다시 돌아와서 애기들 시험 범위가 적어요.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적다고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비교평가가 되고 다른 학교에 여러분 친구들이 학교 시험지도 보고 니네가 뭐 시험 범위가 얼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와 내가 진짜 복 받았구나를 알 거야. 근데 그거 알기 전에 실제로 점수 잘 나오고 받아가지고 야 니네 시험 범위 많아서 힘들겠다. 나는 적어가지고 진짜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점수 잘 나왔는데 쩍 부럽지? 그럼 난 동호 갈걸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동호 왜안 가래? 알았어. 동호 여러분들 다 의지대로 온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밀리지 마요. 제가 여러분 안 해왔다고 막 욕하거나 막 어찌 선생님 말씀을 어기냐 뭐 이러진 않아요. 제 성향이 옛날에대로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엄청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선생님은 그때 체벌도 많이 했어요. 대신에 체벌할 때 그냥 막 무작정 막 패드립하고 막 욕설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전화 다 드리고 아이한테도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공부를 이렇게 말로 들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만약 점수를 진짜 올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 어떤 강제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니? 만약 네가 원한다면 선생님이 맴매를 해줄게. 그럼 너 맴매 맞기 싫으니까 공부해오지 않겠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사실 맴매를 했거든요. 근데 합의라고 해봐야 애들은 거의 반은 강제긴 했겠죠. 근데 그때 제가 맴매를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막 무슨 신고를 한다던가 뭐 욕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맴매 맞은 친구들이 다 시험을 잘 봤거든요. 제가 때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때리는 거 맴매하고 막 강요하는 건 다 구시대적인 방식인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MZ세대에게 되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대인 것도 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런 자유민주적인 방식을 따라갈 성숙한 태도를 갖춘 사람들인가를 좀 생각해보면 부족하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코로나 이슈라든지 또 여러 문제로 사실 책임감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마음속으로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되게 약속 잘 지키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제가 빼고 말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길러가야 돼요. 우리가 1학년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험 공부 때 하는 이 태도 있잖아요. 공부에 대한 태도. 이게 곧 여러분 자신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가 된다. 이때가 여러분 지금 인격이 성숙하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공부밖에 안 보이지만 20살 넘어서 여러분 인생의 큰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공부 말고도 그 속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하기 싫은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끝. 자 이제 2과 갈게요. 말씀해주세요. 우리 어디 탈락하지 얘들아? Other what? 여기 감탄문이에요? 엄청 조금 했구나. 엄청 조금 아니네? 제가 했네? 오케이. 고마워요. 자, 감탄문 다음부터 할게요. 감탄문은 와러 혁명 주동 형태로 저희 하고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놀라운 자원의 재사용이라고 하는 건 업사이클링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along with는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with만 있어도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더불어서 작은 일상적인 물건들, 그죠? 작은 일상적인 물건들과 더불어 그것도 합쳐서 much bigger예요. 작은 거 말고 큰 얘기하려고 하나 봐. 근데 이거 무슨 끝? 비교급. 자, 비교급 앞에는 제가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훨씬이란 단어 많이 있다고 했지만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뭐만 안 된다? 그치? 얘기했었죠 우리가? 우린가요? 섞여서 이게 배리 안 되는 거, 배리가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주자. 훨씬 더 큰 것들 도요 can also 또한 be upcycled, 업사이클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동태죠. 그러면 큰 게 얼마나 큰 건데? 즉 대신은 즉 하는 거예요. 즉, 자 여기는 이분은요 그 훨씬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 심지어라고 쓰였겠죠. 심지어는 말이야 buildings요. 건물? 깡통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건물. 심지어는 오래된 건물. 이거 잠깐만. 이거 주어 표시 안 할게요. 그냥 명사로 끝납니다.
심지어 건물조차도 업사이클 될 수 있대요. 근데 어떤 건물이냐면 수식 뒤에 동사만 보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어떤 건물인데 사용될 수 없는 수동태죠. 여기도 수동태 건물은 사용되는 거니까 뭐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 for there, is there은 앞에 있는 빌딩스를 받겠죠. 그 건물들의 original 원래 지어놨을 때 purpose는 목적 또는 용도라는 뜻이죠. anymore은 부정문에서 쓰이는 더 이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원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그런 폐건물 같은 오래된 건물조차도 새로운 용도로 재사용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는데 German government는 독일 정부죠. 독일은 전 세계 역사에서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죠. 뭐 때문에요? 세계대전 때문이죠. 지금이야 막 독일하면 외제차, 자동차 이런 건 잘 만드지만 하지만 얘는 뭐 반성했으니까 독일은 실컷 반성했어요. 일본이 걔네들이 안 하지. 독일 정부는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라고 할게요. 우리에게 이런 거 이제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미안 다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가 되는 거고 이건 뭐뭐에게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뭐뭐를 이렇게 보통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아주 훌륭한 예를 보여준대요. 어떤 예인데요? this 나왔어. 자, this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한글로 말해볼래요? 자, 독일 정부가 이것에 아주 뛰어난 예시를 우리한테 보여줬대. 심지어 뭐조차도 못 될 수 있는 것? 내가 틀을 다쳤잖아. 심지어 원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건물조차도 업사이클링 될 수 있는 것의 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것은 원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오래된 건물조차도 업사이클링 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예요? 아니야. 영어로 쓰려면 앞문장을 다 쓰게 될 수밖에 없구나. 만약 나온다면 쓰는 건 한글이 나올 것 같네요. 아니면 영작을 바꿔서 문장을 알아서 쓰세요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한글로 다시 해보자. 이렇게 다 쓰진 않을 거고 이렇게만 해보자. 심지어 오래된 건물도 업사이클링 될 수 있다. 그죠? 이 말만. 그럼 어떻게 하는데 주어가 아까 내가 주어 표시했다가 말아버린 even old building이 되겠죠. even old buildings 심지어 오래된 건물도 해놓고 어디로 갈 거냐면 요거 여기로 갖다 보면 돼. can also be upcycl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심지어 오래된 건물들도 업사이클링 될 수 있다.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고 말은 하지만 수동태를 쓸 때는 업사이클드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갈게요. 그것의 예시를 보여주는데 뭘로 이 예시를 보여줬냐면 with a former steel plant입니다. 스틸 플랜트는 스틸은 강철이에요. 플랜트는 식물 말고 심다 말고 공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제철소라고 하죠. 보통 철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제철소. 포머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죠. 전 할 때 그 전이 former예요. 이게 그 전이란 뜻이야. 지금 말고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전에 제철소였던 건물을 가지고 업사이클을 보여줬나 봐요. 근데 이 건물은 원래 용도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서 1985년에 문을 닫아버린 그런 제철소거든요. 자, 요 대또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얘도 역시 위치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앞전에도 계속 이런 얘기 요거 했었는데 위치를 안 적었었죠. 사람 아니면 위치 쓰면 되고 사람이 이제 후나 이런 거 쓰면 되죠. 계속 갈게요. 레더데는요, 뭐뭐 하기보다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 파괴하다잖아요. 그럼 파괴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겠죠. 파괴하기보다는 뭐를? The plant building. 그 공장 건물들을 파괴하기보다는 or 아직 말 안 끝나서 또는 했어. 자, 이거 뭐 병렬 구조 맞지? 누구랑 짝꿍? destroy 1번. rather than destroy or rather than abandon. 둘 다 동사 원형 보리하면서 abandon은 뜻이 뭔데? 그렇지, 버리다. 파괴하기보다는 또는 버리기보다는 뭐를? The entire facility. 그 entire 전체 facility는 시설. 아, 공장이 되게 큰가 봐. 그냥 건물 딸랑 하나 아니고 엄청 이렇게 좀 시설이 많은가 봐. 그래서 전체 시설 자체를 버리거나 폭탄으로 파괴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래서 대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 앞에 있는 독일 정부를 가리키겠죠. 독일 정부는 decided to give it 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것에게 아까 우리 오형식 한번 했잖아. 또 나왔어. 뭐뭐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이것도 주다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게 주기로 결심했대요. 그것은 당연히 뭐예요? 그 공장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잠깐 복수를 받아서 자, 여기는 이거 복수라서 이걸 쓰면 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는 다음에 앞에 있는 더 퍼슬리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얘를 받는 게 나요? 잠깐만. 뭐가 되든 상관없겠습니다. 얘도 되고 뭐 앞에 있는 이전 공장도 되고요. 얘만 안 되겠네요. 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건물들, 건물 공장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심했대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자, 이 as는 뭐뭐로서로 쓰인 전치사예요. as 뒤에 명사만 있으면 거의 99% 뭐뭐로서 1%는 뭐뭐일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우리 같이 정리했던 것 같은데 자, a series of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 일련 번호란 말 들어봤죠? 일련 번호가 뭐냐면 하나 일에다가 이건 연속할 때 연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연속된이란 말입니다. 일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연속된이야. 그래서 일련 번호는 하나의 쭉 연속된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냐면 하나의 연속된 useful, 유용한 퍼블릭은 개인이 쓰는 거 말고 공공이죠. 공공 터스트럭처는 건물이나 건축물을 얘기하죠. 아 그렇구나. 원래 어떤 제철소 공장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 건축물, 시설물로 새로운 의미를 주기로 결심을 했구나. 즉 공장을 공공 건축물로 업사이클하는 거죠. 왜? 원래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업사이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원래 용도로 쓰이면 안 돼요. 다른 용도여야 되죠. 그 제철소 건물의 상당 부분들은요.
kept 했다? 일단 완전히 바꾼 건 아니죠. 이거 유지했다잖아요. 유지하긴 했대. 뭐를 유지했냐면 There was no chips야. 기능 말고 공장 원래 모양은 그대로 둔 거예요. 공장을 막 다 외관을 뜯어 고쳐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공장의 외관 원래 모양은 그대로 유지했어. 그럼 뭘 바꿨어? 하지만 receipt 자 이거 병렬이죠. 그 건물은 유지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받아들였다. receive는 뭔가를 받아들이다죠. 자 여기서 receive랑 비슷한 단어를 가져가면 adopt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adopt가 여러분 뭘로 외웠지? 택하다, 입양하다 이런 걸 들어봤어? 그죠? 그래서 adopt라고 하고 이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adopt A-D-O-P-T-E-D adopted 받아들였다, 채택했다. 뭐를 받아들였길래? 엑스트라니까 추가적인 원래 있던 거 외에 추가적인 어떤 이퀴먼트, 장치들이랑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아까 모양은 유지했다네. 모양은 유지했는데 이 디자인은 어디냐면 in their surrounding. 자, 꼭 ing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러싼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냐? 이건 대열이지만 그것들을이야. 그것들을 둘러싼 지역이라고 하는 건 공장 건물이 있으면 이 공장 건물을 둘러싼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이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 교과서에 사진이 있긴 있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제 스쿠버 다이버하고 뭐 암벽 등반하는 거 다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꽃 같은 나무 같은 걸 되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아무튼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쌓인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라운딩은 보통 쉽게 말하면 주변의 이런 뜻이에요. 뭐뭐 주변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둘러싼 주변 지역들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 받아들였다고 해요. 자,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가스 탱크. 원래 제철소에서 쓰고 있던 낡은 가스 탱크가 있다. 이 탱크는 became 뭐가 됐냐 하면 푸스가 뭐예요? 수영장 그치? 다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이 됐다. 이렇게 생긴 탱크 저장고입니다. 돔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다 이 물이에요. 스쿠버 다이버를 잠수하는 거 이따 봐요. 다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이 되었고요. 가스탱크는. 자, 그리고 concrete walls. 콘크리트로 된 벽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 of an iron storage tower. 제철소니까 철 만들잖아요. 철을 storage라고 하면 저장. 타워는 탑이죠. 높게 솟은 탑. 그래서 철 저장탑이에요. 철 저장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콘크리트 벽은 뭐가 됐냐면 월 턴링 2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얘기가 이 과에서 업사이클링이다 보니까 A를 B로 바꾸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 있었어? 가장 쉬운 걸로 먼저 가면 change부터 시작해볼게. change A into B. 이게 A를 B로 바꾸다야. 이제부터는 change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를 좀 보자. 말해줘. 뭐 있다? convert, thank you. convert 또 nice, transform 이랬던 거 맞지? 또 하나 더 있었지. 응? turn 그치? turn change, convert, transform,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자, 이건 봐. 이 앞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A를 B로 바꾼 거야.
이 형태는 다 능동태다. 근데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A를 B로 바꾼 게 아니라 A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 A는 B로 바뀐다가 되잖아. 지금 이 경우도 이 콘크리트 벽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얘네를 다 쓰기 전에 앞에 이제 뭐가 붙어요? 비동사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changed, converted 이게 다 되는 거죠. 이제 converted. B는 쓰고 transformed. 마지막으로 turned. 쓰고 나면 A 입장에서 말하는 거랬잖아. 그래서 여기는 A가 앞에 있는 거야. 이렇게 A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A가 앞에 있고 be, change, be converted, transform, turned 했다? 그러면 A가 없으니까 바로 뭐가 나와? into가 나와야 되고 B가 돼. 그러면 이 수동태는 이제 뜻이 뭐가 되는 거야? A는 B로 바뀌다가 되겠지? A는 B로 바뀌다가 되는 거야. A를 B로 바꾸다가 아니라 A 입장에서 A는 B로 바뀝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 거예요. 계속 나와요. 능동 나왔다가 수동 나왔다가 하니까. 그래 보면 concrete was 주어 were turned into A 자리가 없죠. into 앞에 A가 빠졌죠. 그래서 바뀌었다가 됐고 뭐로 바뀌었대? ideal 하면 되게 멋진 이상적인 이런 거죠. 너무너무 이상적인 트레이닝 필드니까 훈련장이 되겠죠. 훈련 장소로 바뀌었어요. 누구를 위한 rock climbers, 암벽 등반가들이죠. 암벽 등반가들이 암벽 등반할 수 있는 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나왔어. 가스탱크는 수영장 됐고, 철탑 벽은 암벽 등반 훈련장 됐고, 자, 세 번째 마지막이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that 이하를요. that은 원래 교과서에 안 적혀 있습니다. 이 that은 자 동사 바로 뒤에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런 걸 명접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우리 복수 잘 안 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동사 바로 뒤에 that은 그 뒤에 주어 동사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때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이 접속사는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뭐라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주어가 동사라고 뭐뭐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13명 모두가 다 당연히 알 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세윤이 학교 교재 필기한 거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이거 말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다는 말을 필기를 해놨어요. 분명히 이거랑 이제 구별해서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대과 명접 대신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걸 알았다면 이것 빼면 다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갑니다. A building, 건물이 있어요. 근데 뭐를 위한 건물이냐면 for melting metal 했어요. for은 전치사,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동명사. 이것도 세연이 아까 필기한 전동명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사는 반드시 LT를 씁니다. 일단 to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금속이죠. 메탈은 금속을 melt는 녹이다잖아요. 그러면 금속을 녹이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광로 있는 건물. 그 건물은 is입니다. Now 이제는 a viewing platform.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어디 설 수 있는 단을 얘기하고요. 뷰는 보는 곳이야.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전망대라고 하죠.
이제는 전망대가 되었대요. 이 용광로 녹이는 건물이 엄청 높은가 봐. 그러니까 전망대 있겠지? gorgeous 하면 멋진, 엄청난,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멋진 360도는 파노라마라고 하죠. 파노라마 뷰가 보이는 전망대로 탈바꿈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자,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도명태는 수영장, 여기는 암벽등반, 마지막은 전망대. 이렇게 세 구역을 다 합쳐서 the final results, 이런 각각 세 번의 업사이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the landscape park Downsbrook Road, 이건 지역 이름이겠죠? 이 지역에 있는 랜스케이프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공원. 공공공원이 되는 거죠. 자, 그 공원은요, 이 공원은 가지고 있는데요, almost는 거의죠. 대략적인 얘기를 할 때 거의 570하고 이거 에이커라고 그 지면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570 에이커의 땅덩어리인데요. 뭘로 채워진 field, 채워진 pp죠, pp. 뭘로 채워진 570 에이커의 땅이에요? gardens, 정원 엄청 넓고요. cycling path니까 자전거 길이겠죠? 자전거 길도 있고요. and pretty lights at night, 밤에는 예쁜 조명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로 채워졌는데 아직 안 끝났다. 하나 더 있어. 근데 in addition to 했어요. 여기를 요 앞에서 우리 instead 얘기했던 거 기억해? instead는 뜻이 그 대신에였어. 그치? 얘는 혼자 쓸 수 있는 단어다. 근데 instead 뒤에 뭐 붙이면 of 붙이면 그치? 그럼 뭔가를 써야겠지. 이렇게 쓰면 이건 뭐뭐 대신에여서 뒤에 반드시 명사나 전동명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건 부사라고 하고 이건 전치사라고 해. 전치사는 세상 모든 전치사는 다 뒤에 뭔가를 써야 된다. 자, 이거와 되게 유사한 형태가 바로 얘예요. in addition to는요, to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역시 형태가 달라져요. 그냥 in addition이라고만 말하면 얘는 접속 부사라고 하는 뜻은 그냥 게다가 이런 뜻이야. 게다가 또한 이라고 하는 부사가 되고요. 이 in addition 뒤에다가 to를 쓰는 순간 얘는 전치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애기들, 이 to는 전치사예요.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이걸 전치사라니까. 내가 전치사 뒤에 동사 쓸 때 뭐 쓰라고 했지? 동명사 쓰겠네. 그치? 그럼 이 뒤에는요, 명사 또는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to가 붙었는데 ing까지 또 붙는 거예요. to가 붙었는데 뒤에 ing가 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뜻이 얘가 이제 물결이 되는 거죠. 뭐뭐 외에도라고 하는 전치사가 돼요. 뭐뭐 외에도, 그러니까 뒤를 반드시 채워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볼게요. 이 내션까지만 나왔으면 게다가인데 to까지 붙었지. 그럼 이제 뭐뭐 외에도가 된 거고, 그 뒤에 명사 있나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통째로 명사인 거예요. 해석해볼까? 주어 동사 같지? 절대 주어 동사 아니다. 봐. it는 그것의지. 그것의 형용사. creatively 부사잖아. 창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걸 일단 뭐 말하는 거냐면 이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안돼, 공원을 하면 안 되겠다. 미안. 공원 말고 이거 공장으로 가야 돼. 그냥 제철소.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야, 그냥 공원 가도 되겠다. 공원 가도 돼. 미안. 그냥 공원 받아도 돼요. 의미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 공원에 창의적으로 repurpose가 뭐냐면 제가 이루어서 pur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purpose가 뭐야? 맞아. 이건 명사로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는 purpose 뒤에다가 앞에다가 r이란 단어를 붙였다. 우리 r이로 시작하는 단어는 이거 접두사라고 하는데 뜻이 뭐야? 다시라는 의미를 갖게 돼. 다시라는 의미를 가져. 거의 모든 r이로 시작하는 건 다 다시란 뜻이야. 그럼 이건 목적이고 이건 다시래. 뭔 말이지? 아, 목적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꾼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동사로 뭐뭐의 용도를, 용도는 꼭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용도를 또는 목적을 변경하답니다. 다시 한 거니까. repurpose라는 동사는 뭐뭐의 용도를, 목적을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뜻은 변경하다예요. 그쵸? 변경하다야.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저 이츠가 저 공원이니까 공원은 지가 용도를 변경하는 게 아니죠. 공원을 만든 사람이 변경한 거고 공원 입장에서는 변경된 거 맞지? 그래서 용도가 변경된 PP야 이거 PP. 수동 써야 돼. 그 건물에 창의적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버린 그런 많은 건물들이 있대. 그것도 있고 그거 외에도 밖으로 나가면 조명도 있고 정원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나온 그것의 창의적 용도가 변경된 건물들은 위에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수영장, 암벽 등반, 전망대 이거 말하는 거죠. 오케이? 다시 적어놔. 여기 있는 이 빌딩은 수영장, 암벽 등반 훈련장. 그리고 전망대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요거 It's incredibly repurposed buildings가 가리키는 건 수영장, 암벽 등반 훈련장, 전망대 3가지.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this park, 이 공원은요 proves 한대요. 우리에게 증명해 준대. 뭐를 증명해 주는데? that 이하를 증명해 줘. 이 that도 뭐야? 동사 바로 뒤에 대시니까 명접이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근데 이 문장에서는 명접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의 핵심 문법 중 하나인 가주어진 주어가 나와.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 해석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it is possible 가능하다라고 할 거고 뭐가 가능하대?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 잠깐 내가 바보 아니야? 가주어라고 말하면서 진주어라고 적어놓은 건 뭐죠? 얘 가주어, 얘가 진짜 주어, 어디까지? 끝까지. 프리설브는 앞에서 뭘로 한번 나왔어요? 우리? 컨설브로 나왔었죠? 뭔데? 보호하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to가 붙었어요. 주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보존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뭐를 보존했는데요? heritage는 물려받은 것.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 뭐의 유산인데요? of a place. 어떤 한 장소의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장소는 뭐 말하는 것? 제철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철소 얘기하는 거예요. 제철소라는 낡은 건물의 유산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되
기능만 좀 바꿨잖아요. 자, as well as는 등위상관접수라고 하는데 뭐뭐뿐만 아니라 예요. the environment 환경이죠.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옛 건물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럼 이거 뭐예요? 일석이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뭔 말이지? 돌 하나로 두 마리 잡는 거죠? 문화유산도 보존했고 건물유산도 보존했고 환경도 보존했고 그래서 일석이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났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건물을 업사이클링한 예시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얘기로 갈게요. 단락 변경. 예술가들이 왜는 뭐뭐 할 때죠. add 더할 때. 잠깐만. 단락 넘어갔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잠 깨시고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단락 넘어가서 건물 다음으로 이번엔 예술가들 몇 명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다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창작하는데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왜 뭐 할 때냐면 예술가들이 더 할 때 뭐를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터치는 손길이 되겠죠. 예술가의 손길이요. 이 손길을 더하게 될 때 멈추고 다시 주어 things 것들은 근데 어떤 것들? 자, 된 나왔는데 얘들아 이번엔 봐봐. 동사 뒤 일단 아니야, 그치? 그러면 명적은 아니고 뒤에 바로 봤더니 동사도 아니야.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도 아니야. 그럼 뭘까? 주격 관계사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건데 대신 뒤에 빠져있는 게 목적어예요. 목적어라고 하면 어디나 어디 있는 걸 말하게요. 동사 뒤에 또는 전사 뒤를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빠졌을 거야. 볼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주어는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consider 동사가 있어. consider 여러분 뜻이 뭐예요? 고려하다 또는 여기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상해. 선생님 동사 뒤에 없다면서요. 근데 여기 보면 정크는 쓰레기잖아요. 선생님 쓰레기라고 명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이거 완전한 문장인데 완전한 관계대명사 아니라며요. 그럼 이거 명적이에요? 아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대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대 중에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친구는 목적어 관계대명사가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뒤에 완전한데 이거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consider라는 동사가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consider은 뒤에 A만 나와도 돼요. 대신 A만 나오면 이때는 뜻이 뭐냐면 A를 고려하다야. A를 고려하다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고려합니다. 쓰레기를 고려합니다. 것들. 말 이상하지 않아요? 저 문장에는 뭐뭐를 고려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어색해요. 우리가 보통 고려한다라고 하는 뭘 고려합니까? 어떤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든지 변수를 고려한다든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걸 고려한다고 하잖아요. 쓰레기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시더를 이렇게 해석해서 어색하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두 번째 컨시더의 해석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훨씬 많아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걸 쓰이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이거야. 어떻게? A, B 이렇게 써요. 자, A는 무조건 명사다. 근데 B는요 명사일 수도 있고요
명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명사일 때 헷갈리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둘 다 명사다 보니까 이게 빠져도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는 형용사도 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오면 이거 확실히 빠진 게 보이죠. 왜냐하면 형용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뭔지 봐봐. A를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B가 생겨서 뭐라고 할 거냐면 A를 B라고 또는 B로 여기다예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는 여기야 말고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뜻이야. A를 B로, B라고 여기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컨시스터의 거의 절대적인 문장 속의 형태와 해석이에요. 그럼 이걸로 한번 이제 해석해 볼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했습니다. 자, 얘를 제가 A나 B 둘 중에 하나로 적을 건데 생각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를 고려한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쓰레기라고 여기다가 맞는 말일까요? 쓰레기를 여기다가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빈병을 뭐라고 여깁니까? 쓰레기라고 여기잖아요. 딱 그런 맥락에서 해요. 그러니까 얘는 A가 아니라 누구야? B예요. 자, 이 문장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A가 빠진 거예요. 그 A가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things가 A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빠진 놈이 맨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쓰레기라고로 해석할 거고 이거는 여기는 이라고 해석할 거야. 실제 해석은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영작 잡아줬죠. 이건 통문장 아닙니다. 이건 봐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이과에 있는 모든 문법 중에 거의 3타, 3타를 꼽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세 정체성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그래서 하나 더 가자면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모든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만의 특권이 있다. 뭐가 가능하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안 써도 돼요. 이 대시 없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 Things most people consider junk라고 써도 똑같은 뜻인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생략이 된답니다. 자까지 자, 일단 관계대명사 설명 다 했습니다. 주어였고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이 주어의 진짜 동사가 나오겠죠. 바로 얘가 진짜 동사죠. 그럼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나왔죠. 정크가 주어가 아닙니다. is 쓰면 안 되는 거야. 주어는 뭐였어? things야. 그러니까 R이야. 그렇죠? 수일치 역시 중요합니다. 수일치 역시 중요했어. 계속 갈게요. 리본입니다. 리본은 맺는 리본 말고요. 자, 또 R이 나왔죠. 여러분, born이 뭡니까? born. 태어난. 그치. 그럼 리부터 뭐랬어? 다시 태어난. 그렇지.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시 태어난대요. 재탄생한대요. as 나왔다. 쌤이 아까 as 뒤에 명사만 나오면 99% 뭐로 해석하라고? 나이스. 뭐뭐로서로 할게요. 얘는 역시 전치사로 뭐뭐로서. 아름다운 works of art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큰일 났다. 근데 설명서 너무 꼼꼼하게 하고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The giant pictures, 그 거대한 그림들. 자, 아무튼 거대한이죠. 자, 이건 동사가 아니라 PP예요.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만들어진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동사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 사이는 다 뭐야? 앞에 있는 걸 수식 꾸며주는 문장이야.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꾸며지길래 이렇게 긴가 볼게요. 거대한 그림인데 만들어진 그림인데 뭐로부터 만들어진 그림이냐면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그림인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거냐면 환경예술가 텀 다이닝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그 거대한 그림들이 are, 역시 pictures are
one of kind라고 했어요. one of kind는 한 단어로 바꾸면 unique예요. 뭐냐면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이런 뜻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독보적인 또는 유일무이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진도 안 나가는 자리잖아. 거의 선생님이랑 지금 예습 선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 질문에 답도 잘하고 세특도 많이 따세요. 자, 이제 이 거대한 그림을 볼 건데 먼저 어떻게 볼 거냐면 up close라고 하면 줌 in이랑 같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뜻이야. 가까이에서 보면 거대한 그림을 가까이서 가서 보잖아. 그러면 이 밝게 색칠된 부사 PP야. 이 밝게 색칠된 창작품들은 크리에이션, 창작물, 창작품은 look, 보인다. 이때 look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로 해석할 거야. 이런 걸 감각동사라고 하거든. 감각동사는요. 자, 일단 look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look은 기본 뒤에다 뭘 써야 되냐면 형용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뜻은요. 형용사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해. 선생님 뭐뭐 하게는 부사 아니에요. 그래서 낚이면 안 돼. 해석이 뭐뭐 하게처럼 되지만 무조건 형용사를 놔야 돼. 너 행복하게 보여 할 때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돼. happy라고 쓰는 거야. 근데 내가 look 뒤에다가 형용사 말고 명사 쓰고 싶어. 뭔 말이냐면 야, 너 우리 엄마 닮았어. 우리 엄마처럼 보여. 이 말 하고 싶어. 우리 엄마는 명사잖아. 그럴 때는 그냥 쓸 수 없고 요 사이에다가 너 우리 엄마처럼에 해당하는 전사를 써야 돼. 그리고 like. 그래서 look 뒤에 like를 쓰면 명사를 쓸 수 있어. 그러면 뜻은 명사처럼 보이다가 돼. look 형용사,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look like 명사. 이거 모든 감각동사가 다 해당해. 사운드 형용사, 뭐뭐하게 들리다. sound like 뭐 명사, 명사처럼 들리다. smell 형용사, 뭐뭐한 냄새가 나다. smell like 명사, 명사 같은 냄새가 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like를 썼으니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을 거예요. 자, 어느 명사 뒤에 붙이는 거 맞잖아요. 그죠? 뭐처럼 보인대? 믹스업이니까 뒤섞인이죠? 뒤섞인. 뭔가 뒤섞인 매스하면 아까 쓰레기랑 같은 거. 쓰레기. 딱 뒤섞여 있는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뭐가 막 뒤섞인 것처럼 보이냐면 자세히 보면 broken plastic, broken이니까 부서진, 깨진, PP죠. 깨진 플라스틱이나 또는 unwanted toys, wanted. 자, 장난감은 아이들이 원하는 거고 장난감 입장에서는 원해지거나 원치 않아지는 거죠. 역시 PP네요. 그래서 깨진 플라스틱이나 아이들에 의해 원치 않아진 장난감들, 그리고 벤트하면 구부러진 와이어는 줄, 철사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다 엉망이네요. 막 플라스틱도 있고, 막 인형 막 눈깔도 있고, 몸도 있고, 전선도 그냥 막 철사도 막 꼬아놨어요. 즉, 즉, all things야. 모든 것들이죠. 어떤 모든 것인데 명사 나왔고 대신이니까 일단 관계대명사 부류일 것 같고 뒤에 동사 보이니까 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수동태가 있죠. 아무리 봐도 재활용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이야. 그러니까 재활용은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뭐 했어? 섞어서 업사이클링 한 거죠. 자, 이게 가까이서 보는 거였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땐 지금 예술작품이 아니죠. 쓰레기, 엉망진창이잖아. 역접하지만 반드시 나와야겠죠. 가까이서 보면 엉망인데 하지만 from farther away 이건 당연히 뜻이 뭐가 되겠어요?
멀리서 보면 되겠죠? 멀리서 보면 zoomed out. 멀리서 보면 they, 그것들은 they는 뭐 가리키는 거예요? 섞여 있는 쓰레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뭐처럼 보인다. appear 뒤에 토부정사를 썼는데 잠깐 이리 와요. appear은 아까 했던 look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appear은 뒤에 토부정사를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appear 대신에 seem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해석은요. 부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appear to be, seem to be.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얘네도 감각 동사거든요. 그래서 appear to blend래요. blend는 섞다 또는 섞이다예요. 그래서 섞이다라고 할게요. 섞인 것처럼 보인대. 섞인 것처럼 보이는데 함께 말이야. 그래서 into는 항상 뭐뭐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섞여서 뭐로 보인대? marvelous가 뭐예요? 경이로운, 놀라운 이런 뜻이죠. 혹시 옛날에 경소문 받은 사람,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 아무도 없어? 한 명 봤어? 그죠? 봤다고. 경이로운 랜드스케이프 풍경이죠, 풍경. 풍경으로 보이거나 or 또는 other paintings야. 어떤 그림들로 보인답니다.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인데 멀리서 보면 풍경이나 다른 그림들로 보인대요. 아, 이거 다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예술가 한 명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또한 하면서 there is also an artist. 또 한 명의 예술가가 있는데요. who 명사 뒤에 who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이게 당연히 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냐면 show that. 애기들아, 여기 대수는 뭐야? 동사 바로 뒤에 대시니까 명적. 그치? 명적. 뒤에는 완전 불완전? 완전. 어떻게 완전한가 볼까? 뭘 보여줬대요? even 심지어 disposeable이라 포즈라고 하면 뭔가를 처리하라는 뜻이 있다. 근데 디스포즈도 마찬가지. ABL가 붙으면 우리 ABLE가 붙으면 이거 뭐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만드는 말끝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건 버리다 했으니까 버릴 수 있는 이에요.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일회용이 되는 겁니다. 일회용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일회용 컵, 종이컵들조차도 can be reused. 수동태네요. 왜? 종이컵 입장에서는 재사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대요. as 또 나왔다. 뒤에 명사밖에 없네. 뭐뭐로서라며. 그러면 예술적인 material하면 재료. 예술적인 재료로서 일회용 종이컵이 재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예술가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잘못 묶었죠. 이 끝에 몇 개를 묶은 거야? 일단 as 거 끝났고 영적 거 끝났고 관계대명사 거 끝났고 그래요. 자, 이건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주어 있는데 목적 없는 거 아니에요? 동사 뒤에 명사 없잖아요. 아까 선생님 동사 뒤에 명사 있어야 된다며요. 여기다 수동태죠.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없어야 정상이고 완전합니다. 없어도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 누군지 이제 볼게요. 4 years, 수년 동안
기네스 리치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자, 수년 동안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현재 완료예요. 그죠? 현재 완료. 이분은 수년 동안 지금까지 바꿔왔다. 뭐 나왔냐면 얘들아 turn A into B 또 나왔어. 그치? 또 나왔어. 거기 턴자에다가 has transformed, has converted, has changed 다 쓸 수 있는 거야. 바꿔왔대. 여기 use는요. 얘네랑 붙어있는 동사가 아니라 이건 사용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뭐를? 사용된 커피컵이 되겠지. 그러면 사용된 커피컵을 A를 뭐로? into brilliant or exhibit. 아주 훌륭한, brilliant 하면 멋진, 훌륭한 예술, exhibit 하면 전시품, 전시물, 로 바꿨대요. 종이컵 예술품?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바꾸는지 과정을 볼게요. 애프터, 뭐뭐한 후에, 접속사, 컵. 컵이 is used, 수동태죠? 사용된 후에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쉬고 컵이 누군가에 사용되고 나면 she, 그 기네스 리치라는 예술가는요 그걸 주워가지고 paint, 칠해요, 그려요. 유니크 디자인이야.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on it, it은 종이컵이 되겠죠. 그 종이컵 위에다가 아마 그려요. 그리고 나서 and 행사한대요. and 뒤에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병렬, 누구랑? paints, hands. 그녀가 칠하고 나서 그녀가 행한대. 행이 뭐야? 걸다. 그치, 매달다 걸다라는 뜻이죠? 그녀는 매달았어요, 걸었어요. 뭐를? it을, it 뭔데? 색칠된 종이컵이겠죠? 뭐랑 함께?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그러니까 컵 하나만 달랑 거는 건 아니고 컵 많이 색칠한 다음에 많은 다른 칠해진, 그쵸? 채색된 칠해진 컵들과 함께 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in front of, 뭐뭐 앞에죠? of a window or pretty background. 창문 앞이나 예쁜 백그라운드 배경 앞에다가 그걸 거는 거예요. 창문이랑 예쁜 배경 앞에 주렁주렁 겁니다. 별거 없어 보이시는데? These works, 이 작품들은요 from rich and diving, 뭐예요? 단락이 끝이 났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예술가 2명 나왔죠? 아까 리치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얘기들아? 멀리서 보면 예술품, 가까이 좀 쓰레기 분이었고 이분은 종이컵이고, 그죠? 이분이 종이컵, 이분이 아까 멀리서 보면 쓰레기,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 이 두 사람들의 예술가들의 작품들은요 are not only but also예요. 들어봤죠? 등위상관 접속사라고 not only A but also B.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A뿐만 아니라 B다라고 해석하죠.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다입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의 예술 작품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네요. 이 예술 작품들은 첫 번째 뭐일 뿐만 아니라 플리징이라고 돼 있어. 이거 별표인데요. 여러분 플리즈는 재발료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태생이 동사예요. 동사. 동사로 뜻은 뭐뭐를 기쁘게 즐겁게 하다입니다. 원래 태생은요. 그럼 please please me가 뭐야? 제발 나를 기쁘게 해줘. 이렇게도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문장에서는요 동사로 쓰이는 것보다 ing나 이립골이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둘 다 형용사가 되는 거다.
뜻은 어떻게 바뀌냐면 ing를 쓰면요. 이건 누군가를 남을 기쁘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되고요. ed를 붙이면 지가 기쁜이에요. pleasing은 남을 기쁘게 하는 거고 ed면 지가 기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 자리에 pleasing 쓸래, pleased 쓸래 하고 나오면 이미 해석을 안 해도 답이 나왔다. 왜냐하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예술작품이에요. 여러분, 예술작품이 지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기분을 느껴요? 사물이 주어일 때는 무조건 ing예요. 그래서 왜라고요? 사물은 감정을 뭐 할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사물 주어는 무조건 ing. 이런 건 사물 주어는 무조건 ing. 왜? 이거 적어주세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니까. 감정을 못 느끼니까. 이건 please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알고 있는 ing나 이들부터 모든 감정 관련 단어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interesting, interested, exciting, excited, amazing, amazed, shocking, shocked. 엄청 많죠. surprising, surprised. 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올게요. 이건 지금 기쁘게 하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술 작품은요,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요.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은 앞에 나왔던 주어 그대로 받는 거야. 이 작품들은 또한 자연스럽게 프로보크한대요. 프로보크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이건 감정이나 흥미나 무엇 등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aro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arouse. provoke, arouse 하면 어떤 기분 등을 불러일으키다 해요. interest는 뭡니까? 흥미나 관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interest 뒤에 in 나오는 얘기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석하면 안 돼. interest 뒤에 in 나오면 무조건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interest in 하면 뭐뭐에 대한 흥미,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흥미나 관심인데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eople. 환경 보존이잖아요. 그럼 이거 환경 보존에 대한 흥미 관심이요. 누구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자, 맺은 말입니다. 끝냈네. 영상은 다음 시간에 볼게. 자, 에필로그 맺은 말 갈게요. As you can see,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때 여기는 처럼 또는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처럼 쉬고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생각은요 has 가지고 있더라. 뭐를? 힘을 뭐 할 힘? 만드는 힘. 뭐를 만드는 힘?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뭐에 대한? 이때 투도 뭐뭐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그걸 창의적 사고였다. 그치? by ing 4번 나왔어. 뭔데?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줌으로써죠. 첫 번째 줌으로써. 또 사용식 나왔다. 이거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이거 직접 목적어 뭐뭐를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따로 잘라볼까? 그럼 누구에게 뭐를 줌으로써야? 낡은 프로덕트는 제품 또는 물건, 낡은 제품들에게 more 더 많은 value 가치를
줌으로써, 즉 부여함으로써. 자까지 한번 묻고 한번 쉬고. 우리는 can lesson 할 수 있대. 이때 레슨은 이게 아니야. 이건 수업 레슨이지만 이 레슨은 뭐뭐를 줄이다야. 그러니까 뭐랑 같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reduce 같은 거 있지? reduce 줄이다. 우리는 줄일 수 있어요. 끝난 선배들이 지금 대기 중이라서. 뭐를? 이거 양이었죠? 양을 줄일 수 있대. 뭐의 양? 오브 waste. 역시 쓰레기죠. 이번에 쓰레기가 3개 나왔어. 트래쉬가 나왔고 웨이스트가 나왔고 하나 더 나왔어. 아까 메스 나왔었죠. 메스. 메스가 이거야. 이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알겠지? 이거야. 이건 뭐게? 덩어리, 질량이란 뜻이야. 헷갈리지 마. 자,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줄여요? In a way that 하면 통째로 뭐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that 뭔지 볼래요? 앞에 동사 아니죠? 명사예요? 뒤에 역시 동사 보이죠? 아,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러니까 이 과에 거의 모든 것이 주격이에요. 목적격 딱 한 번 나왔고요. 명적도 제법 나오긴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There is even more. 자, 이 자리에 뭐 안 된다고? 대리 안 된다고만 기억하기. 훨씬 더 eco-friendly는 아까 처음 나왔던 environmentally friendly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친환경적인입니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요. 뭐보다? 좋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었던 친구 있잖아. 이게 재활용. 재활용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뭐 하면 써요? 업사이클링 함으로써죠. 그렇죠? 이 말은 곧 업사이클링 함으로써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쓰면 돼? 한 단어로 by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by 업사이클링이랑 같다. 셋이 아래 놨대요. 걔는 통째로 이거예요. 대명사 쓸게요. 저도 by 업사이클링 50분이야. 빨리 얘기했다. 빨리 할게. So 그렇다면 what would you say? 당신은 뭐라고 말할 테야? 제이미한테 이제 제이미 어디 나올게? 이번에 제일 처음에 나왔었어. 제이미 무슨 고민하고 있었지? 소다캔 가지고 뭐 할지 고민하고 있었지. 그 친구한테 이제 우리 다 읽고 나니까 이제 뭐 할 거야? 뭐 할 때? 네가 결심할 때. what to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럼 해석은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what to니까 무엇을 할지가 되겠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지. 뭘 가지고 with his cans. 그의 그 빈 깡통 가지고 뭐 할지 그가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곁에 가서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에게 말하겠죠. 제이미야, 너 리사이클링 말고 업사이클 해보는 거 어때? 뱀, 그 소다 캔들이 되겠죠. 그 캔들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용도가 완전 바뀌어야 되니까 깡통이 랜턴이 되거나 장난감이 되거나 또는 스컬처스, 조각품이 되는 거죠. 뭐 누구를 위해? 그의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소다캔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업사이클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열거했던 이것만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즉 선택사항들은 options 선택사항들은 어때요? endless입니다. 우리 less가 붙으면 뭐뭐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부정의 형용사가 되는 단어예요. 맨 끝에부터요. 그 endless니까 끝없는 거죠. 무한한 거예요. 얘를 다른 데로 뭐라고 쓰냐면 infinite라고 합니다. infinite. infinite가 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의 반대말은요. definite가 있어요.
definite는 끝이 없는 게 아니라 한정되고 명확하다는 뜻이야. 얘는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한정되는 뜻이야. infinite는 무한한, endless 무한한입니다. 그 선택형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all he needs, 필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입니다. 즉 그가 필요한 전부는 뭐일 뿐이다? A little, 약간의 creativity. 그래, 상상력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상력인데? To think of them. think of 하면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는 뜻이야.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들은 뭔데? 뭘 만들지? 선택권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댐이 가리키는 건 options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in the same way, 이건 마찬가지로예요. 마찬가지로고, 얘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전에 한번 했었지. likewise. likewise도 되고 similarly도 돼요. 이게 둘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고 in the same way랑 바꿔 쓸 수 있습니다. likewise, in the same way, similarly. 틀렸어요. similarly. 잘 썼나? 내가 헷갈리는데. similarly.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멈춰서 생각해봐.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throw something out. 그냥 생각 없이 먹고 껍데기 쓰레기 버리기 전에 이걸 내가 뭐 할 수 있지? 생각해봐. Who knows 하면 누가 알아? 혹시 알아? 이런 뜻이야. 혹시 알아? 누가 알아? Maybe 아마도 you can turn 마지막으로 다시 turn A into B 나오고 끝난다. 그치? 너는 바꿀 수 있어. 뭐를? 이 대신 애기들아 명적도 주격 관계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그냥 그 쓰레기 할 때 그란 뜻이죠. 이런 건 지시형용사라고 해. 얘는 지시형용사야. 너는 그 쓰레기를 into treasure, 무려 보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건 업사이클링된 창작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영상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준비 다 하고 몇 개 주는데 그거 다 준비해 가면 그 중에 무작위 하나 더 정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안녕. 안녕.